글자가 대단히 저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이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옥류해서 강제 북송하던 지난 한 20여 년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초유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면 지금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 수가 지금 이제 방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천여 명이 넘다, 이런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 번에 구금했던 탈북민 수가 이렇게 2천 명을 넘어설 때가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넘겨주겠다고 하고 북한은 넘겨받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초유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지금 초유의 상황은 중국이 이 2천여 명이 되는 탈북민들을 구금시켜 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자니까 저들도 부담이 큰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중국 공안에서 옥류되어 있는 탈북민 여성들의 남편들과 1대1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답니다. 과태료를 내고 돈만 내면 다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저들도 부담되고 언제 북한에 내려갈지도 모르니 내보내고 돈만 내면 호적에도 등록하고, 이런 것도 지금까지 중국 역사에서 없었던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에 우리가 밝힌 것처럼 긴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해보면 그 어떤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지금 변화된 행동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통일부가 대북 지원 분야라는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느냐라는 이제 절박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부에서 조직 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점을 지적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탈북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우리가 이걸 해결을 봐야 된다. 지금 해외에서 탈북민들을 데려오는 이 업무는 외교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 국경 내에 도착한 이후부터의 정착 문제는 통일부가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의 강제 북송 저지 문제다라고 하면 외교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업무부서에서 이 강제 북송 저지가 과연 몇 번째 업무로 들어갈 거냐? 이거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외교부에서 첫 번째 업무로 넣을까요? 이거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 장관에게 이제부터 해외에서 탈북민들을 데려오고 강제 북송 저지 업무는 이거 외교부부터 통일부로 넘어가야 된다. 제가 이거 주무부처가 실제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대단히 큰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치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이 거대한 이 흐름을 만드는 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서 그 어떤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지 못했지만은 수많은 시민들과 종교단체들 개인들이 돈을 내서 배를 실어오고 계속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해외에서 탈북민들이 바라볼 조국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구조적으로 이제는 통일부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해외 방문도 가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통일부라는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을 데려오는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는 이 부서가 있다는 걸 주변 나라들에 우리는 알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탈북민 구출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을 오늘 세미나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대단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외국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는요 이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 이 이슈를 북한 인권 이슈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 이슈를 중국 인권 이슈로 우리가 옮겨야 될 이런 절박한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있었던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원총회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왜 참가했느냐?
거기서 기본 이슈가 중국 인권 이슈인데 중국 인권 이슈에 강제 북송 이슈를 포함시키려고 제가 참가해서 한 주일 동안 사무국하고 싸우다 끝내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회의 바장 바깥에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티베트 이슈 문제, 뭐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슈 문제, 홍콩 이슈 문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참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강제 북송 문제를 이것도 역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저지러지고 있는 인권 유린 행위로 포함시켰다면 정말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과 미 국회 유명한 상하원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서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물론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이걸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중국 인권 문제의 강제 북송 조지 문제를 이제 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체로 이거 해결 안 돼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국제적인 연대성을 형성하고 연대성을 형성할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가면 누가 관심 돌립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걸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중국 인권 이슈에다가 이걸 태워놓으면 저는 돌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회의에 가보니 중국이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촉각을 세우고 현재 있는 중국 대사관들과 외교관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인권에서 다루고 있는 티베트 문제라든가 신강 위구르 홍콩 문제는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강제 북송 문제를 태우면 이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여기서 플렉서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잘하면 중국이 이걸 털어보기 위해서 때로는 이 강제 북송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는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세미나에서 이런 새로운 접근법, 이런 찾는 그런 아주 유익한 토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